2024년 가을,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 밤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48, 20살 때부터 28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종용받았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을 때 혜진의 차가운 반응은 예상했지만 그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가서 뭐라도 해봐.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22회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쫓겨난 거였죠. 비에 젖은 채 거리를 헤매던 저에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아내 혜진의 대학 동창이자 몇 년 전부터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만나던 그녀 말입니다. 혜진이 저를 무시할 때 유일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던 사람. 작년 추석 때도 민우 씨 고생 많으시네요. 밥은 드셨어요? 라며 직접 반찬을 챙겨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 그래, 수연 씨라면 혹시 문을 열어줄지도 몰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수연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 2층 끝집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몰골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제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누세요? 수연 씨. 저 민우입니다. 혜진 남편.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수연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비에 젖은 제 몰골을 본 그녀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운 것에서 걱정스러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만 하루만 신세 좀 줘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밤늦은 시간에 남의 남편이 불쑥 찾아와 하룻밤 재워달라니. 들어오세요. 일단 몸부터 말리세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 거실 한쪽에는 책상이 있고 사회복지사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옷도 좀 갈아입으셔야겠어요. 그녀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려서. 괜찮아요. 일단 씻고 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주전자에 물 끓이는 소리, 컵 꺼내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온기였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수연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엇국을 내왔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직접 끓여준 따뜻한 국물. 이런 밤에 폐를 끼쳐서. 됐어요. 드세요.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얇은 잠옷 위로 걸친 가디건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과 쇄골.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우아한 실루엣이었습니다. 혜진이랑 싸우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종용받고 있어요. 그걸 혜진에게 말했더니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아, 그러셨구나. 수연 씨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3년 전에 병원에서. 맞아요. 혜진에게 들었어요. 15년이나 다니신 병원을.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죠. 지금은 뭘 하세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디건이 살짝 벌어지면서 잠옷 안쪽 실루엣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드러운 가슴선과.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야, 민우야? 그런데 민우 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28년을 한 회사만 다니다 보니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녀가 제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진이랑 다시.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만 여기 계세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라 방도 하나 비어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이렇게 폐를 끼쳤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도 힘드세요? 네. 요즘 좀. 미래가 불안해서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씻어주는 듯한. 그럼 며칠만 신세지겠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시켜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제가 고마운 마음이에요. 수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제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며칠째 수연 씨 집에 신세를 지면서 저는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면 집을 나서는 수연 씨.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카페 모닝글로리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면접 준비 공부를 하는 패턴이었죠. 민우 씨, 오늘은 카페에 같이 가실래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간단한 일이라도. 괜찮을까요? 네. 요즘 손님도 많아지고 남자분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모닝글로리는 20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고 수연 씨가 홀서빙과 간단한 음료 제조를 도맡고 있었죠.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민우 씨예요. 아, 반갑습니다. 며칠만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사장님은 호탕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주로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커피 머신 청소 같은 일들을 맡았습니다. 수연 씨가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올 때 앞치마끈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드러내는 곡선. 높은 곳에 컵을 꺼내려 팔을 뻗을 때 블라우스 아래로 살짝 보이는 허리선. 민우야, 정신 차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민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아, 네. 더워서 그런가 봅니다. 오후 3시쯤 카페에 손님이 뜸해지자 수연 씨가 저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왔습니다. 고생하세요. 처음인데 정말 잘 도와주시네요. 제가 도움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많이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수연 씨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간 치마 밑으로 드러나는 허벅지와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면접요? 다른 회사 지원 말이에요.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수연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준비해요. 저도 다음 주에 면접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그녀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 씨는 정말로 제 면접 준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력서부터 새로 써야겠어요. 28년 경력을 어떻게 어필할지. 작은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어때요? 수연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샴푸 냄새와 함께. 민우 씨, 들으세요? 아,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집중이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호사 그만둘 때 정말 막막했어요. 15년을 한 길만 걸어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수연 씨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면접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저야말로요. 같이 하니까 더 의욕이 생기네요. 그때 수연 씨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두 팔을 위로 뻗으면서 블라우스가 살짝 올라갔고 허리와 옆구리의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 졸려요.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네, 좋아요. 수연 씨가 부엌으로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당황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민우 씨, 설탕 넣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내일은 제가 면접 연습을 도와드릴게요. 면접 연습요? 네. 서로 면접관이 되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수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우 씨, 혹시 혜진한테는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연락도 안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혜진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수연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현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아내가 있는 몸이고 수연 씨는 그 아내의 친구야. 내일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에 대한 마음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작은 방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잔잔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 씨의 면접이 있던 날, 저는 카페에서 혼자 일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수연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 1차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부드러운 어깨와 등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고, 아, 죄송합니다. 황급히 몸을 때리는 저를 수연 씨가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기뻐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녀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차는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실무진 면접이래요. 잘 될 거예요. 분명히.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축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연 씨가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을 사왔죠. 이런 거 오랜만이네요. 혼자 살면서는 축하할 일도 별로 없고. 저도요. 회사에서도 요즘엔 회식도 거의 없고. 좁은 거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와인을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면접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군데 지원서 넣어봤어요.
수연 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와인이 조금씩 돌면서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의 볼이 살짝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죠. 민우 씨, 혜진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어제 문자 한 통 보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뭐라고 하던가요? 일십이에요. 수연 씨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이도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밀려난다고 하면 수연 씨는 혜진을 잘 아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군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때 수연 씨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블라우스 목선이 깊게 파이면서 가슴골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또 빨개졌네요. 아, 와인 때문인가 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갑작스러운 문소리에 저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지? 수연 씨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이야? 혜진이 왜 여기에? 수연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저는 얼른 와인잔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아니야, 민우 씨. 어차피 들킬 텐데. 그냥 있어요. 수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정말 여기 있었네. 혜진이 찬 바람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혜진아, 일단 앉아. 설명해 줄게. 수연 씨가 어색하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친구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 그날 밤 이후 저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연 씨가 준비해둔 따뜻한 아침 식사, 카페에서 일할 때도 자연스럽게 스치는 손길들. 며칠 후 수연 씨의 2차 면접 날이 왔습니다. 긴장되네요. 어떻게 하죠? 잘하실 거예요. 준비도 충분히 했고 면접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은 수연 씨의 모습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타이트한 재킷이 몸의 곡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무릎 위로 올라온 스커트가 다리의 선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죠. 민우 씨, 저 어때요? 돌아서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수연 씨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다녀올게요. 화이팅! 그녀가 나간 후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후 5시 수연 씨가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민우 씨, 최종 합격했어요. 정말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렸죠.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민우 씨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녀가 제 품에서 천천히 몸을 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축하해야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좀 더 비싼 와인을 사서 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인이 돌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민우 씨,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누군가 제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수연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수연 씨와 함께 있으면.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한 입맞춤이 이어졌고, 그날 밤 저희는 마침내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진 씨, 제가 부탁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 모텔도 있고 고시원도 있는데. 혜진아, 너무 그러지 마. 민우 씨도 힘든 상황이잖아. 수연 씨가 저를 감싸는 말을 하자 혜진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아, 설마 너,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혜진의 의심 어린 시선은 저와 수연 씨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병과 잔 2개, 그리고 저희의 어색한 표정까지. 여보, 집에 가자. 뭐라고? 가자고. 혜진의 강압적인 목소리에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이야기하는 게 어때? 수연아,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혜진 씨, 저는 집에 안 가요. 뭐라고? 더 이상 당신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28년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구조 조정당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에 수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수연아, 너는 진짜 빠져. 아니야, 못 빠져. 민우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너는 그런 남편을 두고도 모르고 살았어. 혜진과 수연 씨가 대치하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서 저를 옹호해 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좋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민우야, 이혼 서류 준비해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혜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집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 괜찮으세요? 수연 씨가 제 옆에 앉으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 때문에 혜진과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서. 아니에요. 혜진이는 원래 저런 면이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그래도 민우 씨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참고 살았어요. 수연 씨의 따뜻한 위로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그때 수연 씨가 제 얼굴을 돌려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민우 씨. 저도 혼자가 무서워요. 그녀의 눈에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수연 씨, 민우 씨,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하지만 간절한 첫 입맞춤. 길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으로부터 이혼 서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우 씨 후회되세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리고 정말로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저도 몇 군데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곳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견건설업체의 현장 관리직이었죠. 연봉은 전 회사의 70% 수준이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수연 씨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네요. 네. 그런데 뭐예요? 수연 씨와 함께하는 새 출발이면 좋겠어요. 그 말에 수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저희는 좀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 새 직장, 새로운 사랑. 어느 날 저녁 수연 씨가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장을 뜯어보니 금이 간 도자기 컵이 금박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금이 간 그릇을 금으로 메워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이 있대요. 킨치기라고 하는데 아름답네요. 상처도 이렇게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는 그 컵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저희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만나 더 아름다워진 것처럼 그날 밤 촛불을 켜두고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로?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8과 46,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두 번째 사랑이었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습니다. 문턱을 넘는다는 것.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죄스럽지만, 그 너머에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비 내리던 그 밤, 수연 씨의 문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들을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인생은 한 번뿐이고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문턱 너머로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 그것이 저희에게 선물해준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